예, 꼬리에 꼬리를 묻은 한국 경제사, 한국 최저임금제도의 역사를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예, 도대체 최저임금은 왜 있나?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좀 경제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좀 역사적으로 얘기를 풀어보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최저임금이라는 게 결국 들어보니까 일을 시켰으면 시간당 이 정도는 줘라 이러는 건데 이게 뭐 법적으로 요구가 된다는 거는 사실 그 전에는 일을 시키고도 돈을 굉장히 적게 줬고 그것 때문에 좀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고 이렇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닐까요? 네. 네. 그래서 좀 현재 존재하는 현상에는 다 원인과 맥락이 있다.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원인과 맥락을 찾아보는 것이 이제 역사 공부다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반대로 최저임금제를 따라가면 네. 우리나라 경제의 흐름을 또 파악할 수 있기도 합니다. 경제도 파악할 수 있고. 예. 저희가 요거는 잘 이제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인데 네. 저희 일제강점기 때 어떤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았냐라고 한다면은 뭐 안에서는 뭐 많은 일이 있었겠죠. 근데 그 얘기보다는 조금 시야를 이렇게 뒤로 물려서 보면 한중일 경제권이 있었어요. 아, 네네. 그때는 뭐 사실 중국이 조금 아니었지만 어쨌든 일본이 1930년대 초반에 네. 만주를 차지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산업 생산 기지로 만들거든요. 뭐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만철 뭐 이런 거 굉장히 네네네. 좋아하시는데 어쨌든 여기서 전력이라든가 각종 천연 자원을 굉장히 생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만주 괴뢰국이라고 흔히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 영화 놈놈놈이라 해서 그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네. 네, 거기 영화 보시면은 만주에서 일본군이 석유를 찾느라 혈안이 돼 있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 자원 얘기 좀 전에 하셨는데 실제로 일본이 그때 만주에서 석유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만주를 그렇게 막 열심히 산업 생산 기지로 만들려고 개발을 막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만주에서든 우리나라에서든 일본이 뭔가 뭐 우리는 아시아의 선진국이다. 뭐 아시아의 다른 후진국을 경제 개발을 해서 지도력을 보여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되게 애를 썼습니다. 실제로 네. 많이 취했고요. 네, 식민지 입장에서는 이제 두 글자로 착취라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최저임금 같은 노동자 보호 제도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일본 본토에서는 공장법이 있었어요. 1881년에 논의가 돼서 1911년에는 제정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없었고요. 그쵸. 이제 식민지는 식민지일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 인용한 1931년 7월 동아일보 기사를 읽어볼게요. 네. 자, 이 부분입니다. 이미 선진국에는 공장법 또는 노동법이 있어서 노동자의 최저 연령, 최저 임금, 최저 대우 등에 대하여 규칙이 있다.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지만 조선같이 공장주의 마음대로 임금, 노동시간, 대우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서는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할 수가 없다. 실업자의 보험 같은 것은 조선의 현상에서 바랄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초보적인 공장법을 세워서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히 가능한 문제이다. 이제 공장법을 실시하라 이러면서 동아일보가 낸 기사입니다. 그래서 네. 실업급여 같은 거는 받을 수 없는 거는 인정하겠다. 근데 이제 뭐 공장법 아주 초보적인 수준만이라도 마련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1945년이 돼가지고 연합군에 쫓겨날 때까지 결국 이런 공장법이나 노동법은 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노동법이 언제 생기냐, 네. 이제 최저임금을 포함하는 얘기죠. 1953년 한국전쟁 중에 임시 피란 수도였던 이제 부산에서 만들어집니다. 거기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의 보건복지부가 그때는 이제 사회부라는 이름이었는데 네네. 이 사회부가 최저임금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근로시간 상한도 그때 생겼어요. 아, 벌써 53년부터. 네네. 그때 이제 몇 시간 우리가 근로를 하는 거를 정규 근로시간으로 받냐. 주 48시간을 정규 근로시간으로 하되 사정이 있으면 주 60시간까지 늘릴 수가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 8시간 근무에 주 6일제 기준이에요. 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네.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을 53년부터 한 거면은 이때 적용을 한 건가요? 왜냐면 뭐 미국이 38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53년이면 엄청 빠른 거잖아요. 그쵸. 15년 차이니까. 네, 나름 근데 대단한데?
바로 시행과 적용이 됐으면은 정말 대단했을 텐데 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고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워낙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도입하냐 마냐 얘기를 하려면 이제 취직한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냐 없냐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서 1950년대는 지나가서 이게 뭔가 특별하게 경제 정책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고 경제 규모가 이렇게 되고 하게 얘기를 일반인 우리가 재밌게 얘기를 할 만한 게 없어요. 일자리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민간에서 경제 발전을 하고 뭐 기업이 늘어나고 경기가 활성화가 돼서 일자리가 생겨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이럴 여유는 1950년대에는 정말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60년대부터 고도 성장을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60년대는 좀 어땠나요?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이 1960년대, 70년대가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저희 뭐 하나만 꼽아도 뭐 부마 항쟁 뭐 이렇잖아요. 근데 최저임금에 집중을 하자면 진짜 딱 그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요. 돈 적게 받았다. 모두가 약간 최저임금 정도를 받았다. 이 정도? 왜냐하면 개개인이 가난하다는 거를 모르는 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국가가 있고 개인이 있는 거지. 너네 나라 한번 망해봤잖아. 나라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잘 알잖아. 좀 참아. 알아 우리도 최저임금 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심하면 법의 근거는 뭐 53년에 전쟁 중에 마련을 해놨으니까 행정지도로 내가 사업주를 잘 타일러가지고 행정지도로. 네, 적당히 하라고 할게. 이제 이 정도. 그쵸. 네. 그리고 근데 그런 논리가 그때는 좀 먹혔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좀 시대적으로 경험한 게 있어서 정서라는 게 좀 있으니까 60년대는 그렇다 치고요. 네. 70년대는요. 이제 70년대로 다가가면서는 우리나라가 성장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엄청 고도 성장했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전에는 정말 나라 방해봤어.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나라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 내 월급은 왜 깎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몫을 좀 요구할 때가 됐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이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시죠. 바로 이때 1970년에 전태일 열사가 등장을 합니다. 분위기 짐작이 가시죠? 네네네. 이 전태일 열사 얘기를 좀 하자면 이분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분신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68년에 이분이 근로자 기준법이라는 게 존재를 하구나 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시정을 해달라 하고 회사에도 얘기를 하고 이제 지역 노동청 이제 행정기구잖아요. 네. 거기 가서도 이제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뭐 보내지는 못했지만 편지를 쓴 게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잠깐 읽어보자면은 네. 저희는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 받으며 잠깐 중간에 줄이고 이제 결론은 저희들의 요구는 1일 14시간의 작업 시간을 단축하십시오. 길다. 그쵸. 네. 1일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1개월 휴일 2일을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희망합니다. 정해져 있는 건데. 네.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때 뭐 엑스레이 네. 필름 빼고 찍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시다공의 수당 현 70원 내지 100원을 50% 이상 인상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법이 있는데 이걸 좀 지켜줄 수 있게만 해달라. 근데 이게 또 그때 당시에 좀 그 행정기관에서 안 받아들여지고 하다 보니까 네. 70년 11월에 분신을 하셨죠. 그 사건이 사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저임금에 불만이 좀 누적이 되던 상황이어가지고 사회의 분위기가 이제 거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1970년대 중반이 되면은 당시 이제 집권하고 있던 박정희도 신경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나 봐요. 그래서 연두교서 있잖아요. 네네. 그 저희가 얘기했던 그 다음에 1971년 연두교서에서 노동환경하고 임금 문제를 언급을 해요. 좀 기다리면은 내가 천천히 복지도 올려줄게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 그게 도대체 언제냐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딱 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 알겠어. 근데 그거 10년간 이어졌잖아. 우리 자랐잖아. 그러니까요. 성장했잖아. 그거 언제야? 라고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 도입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죠. 법에 네.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970년대 노동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1970년대 중반이 되면 조금 더 태도가 유화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최저임금은 모르겠지만 임금 자체는 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저임금이니까. 네, 잘 안 됐어요. 아, 이미 이제 그 사업주 분들이 저임금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막 이제 그쵸. 사회가 무너지고 경제가 네네네. 무너지고. 네네. 이게 어떤 가치관 자체가 바뀌면은 참 힘들어요. 이거를 다시 돌이키기가. 어쨌든 이러다가 이렇게 또 이어졌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1980년이 되기 전에 11.6 사태가 일어나면서 네네. 또 한 번 분위기가 바뀝니다. 전두환 정권은 이제 물가를 잡는다고 임금 인상을 되게 억제를 하기 시작해요. 물가를 잡는다와 같은 말이었네요. 같은 임금 말이죠. 인상을 억제하겠다. 네. 1981년에는 총리가 나와가지고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 이게 억제는 아니다. 오해는 하지만 자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해에 노동청장이 또 최저임금제 도입이 아직 이르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네. 그런데 당시 KDI 자료를 보면요. 절대 빈곤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9.8% 정도 돼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절대 빈곤이라고 하면 정말 굶는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임금을 적게 받는 사람들은 진짜 너무 적게 받고 있는 거죠. 절대 빈곤의 원인이 네. 좀 사회마다 좀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뭐 그때는 좀 임금이 원인이었나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최저임금이 좀 그 구제책이 될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하루 8시간씩 이제 5, 6일 이제 그 대가로 받는 5, 6일씩 이제 한 달을 채우면 네. 그 대가로 받는 돈이 절대 빈곤은 면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나온 게 일단 최저임금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임금 인상은 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만큼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여기에 대해서 조성이 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83년에는 경영자 조사에서 회사들이 82%나 최저임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을 한다면 찬성이다 하는 정도였단 말이에요, 사회 와, 분위기가. 높네요. 네, 물론 이제 점진적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아, 네. 어쨌든 그래서 1983년 말에는 다음 해인 1984년부터 최저임금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렇게 못을 받게 됩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그런 막 임금이 올라서 인건비 때문에 힘들다 이러면서 좀 회사들이 싫어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네. 좀 뭐 요즘도 또 그러고 있고. 네, 근데 어떻게 그때는 또 80%가 넘게 찬성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주들이 그렇게 찬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임금의 어떤 그런 것과 별개로 최저임금 논의에 대한 좀 상황은 굉장히 무르익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네. 사회적 여론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발전이나 경제 성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노동계랑 사이가 좋지 않은 보수 정당 국회의원들도 그때 네.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아무리 임금 인상 억제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165만 명에 달하는 월 10만 원 이하 버는 최저 생계비도 못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국회에서 이런 발언까지 나오게 돼요. 얼마나 이제 상황이 안 좋았으면. 165만 명. 네. 진짜 많네요. 좀 그렇잖아요. 절대 빈곤 인구가 그렇게 많다는 게. 그래서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이 되고요. 네. 그런데 이게 전두환 정권에서 시행된 건 아닙니다. 아, 그렇죠. 이제 그 다음 전개를 보면은 네, 그렇겠네요. 네. 87년 6월에 민주항쟁으로 결국 전두환 정권이 이제 끝이 나게 되고 네. 88년 노태우 정부 때 지금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조업체에 한해서 네. 시행이 되네요. 그렇죠. 첫 최저임금은 시간당 약 462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사실 정도? 얼마나 낮았냐면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이 760원.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이 140원이었어요. 아니,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요새 짜장면 7,000원 정도 하거든요. 네. 7, 8,000원? 그럼 최저임금이 한 4,000원밖에 안 된 거잖아요. 네. 이건 좀 너무하다.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은 최저임금이 뭐 9,620원이란 말이에요. 네. 1시간 일하면 그래도 짜장면을 사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기준으로 주 40시간 정도 일하면 월급이 83만 원인 거예요. 너무 적은데? 네. 어쨌든 그렇게 시작한 최저임금 제도가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좀 적용 대상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10인 이상 제조업 이렇게만 우리가 그쪽에 제일 경제적으로 그래도 좀 회사들이 버틸만 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모두가 최저임금을 받게 된 게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00년 11월 24일
전 산업, 전 규모에 적용이 됩니다. 진짜 얼마 전이네요. 네. 2000년대 돼서야 이게 됐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1988년만 하더라도 제가 태어난 애거든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 20%만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 2000년이 되어서야 이제 뭐 전 국민이 최저임금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 거고, 네. 2017년이 돼서 모든 대선 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 그 공약을 들고 나온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순간 2024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과연 이번에는 1만 원을 넘길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최저임금 뭐 그냥 좀 내가 몇 시간 일해서 최소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숫자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좀 우리나라 경제 발전사를 쭉 돌아볼 수 있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도 좀 흥미로운 한국 경제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